필요에 따라서는 뭐 증명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과정도 자세히 살펴보고 그랬을 텐데 여기에서는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더라 하고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죠. ft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다는 것은 ft에다 exponential 마이너스 st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접근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책에서 조금 그 표기법이 오락가락하기는 하는데 소문자 f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대문자 fs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요 L입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부호를 그러니까 대략 한 두 가지 정도의 부호로 나타내죠. 근데 어떨 때는 또 이 소문자 ft의 라플라스 변화는 그냥 소문자 fs라고 쓰기도 하고 대문자 ft의 라플라스 변화는 대문자 fs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야말로 좀 뭐 이상한 얘기지만 적당히 눈치껏 때려잡아서 짐작을 해야 되는데 혹시 잘 좀 미심쩍다 하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질문은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켜고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올려도 좋습니다. 그럼 채팅창을 열어놓고 수시로 이제 그 채팅창에 뭐 글이 올라왔나 살펴보면서 강의를 하기는 하는데 간혹은 조금 늦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뭐 여러 가지 채팅창에 올리고 안 되면은 마이크로 켜고 뭐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직접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잘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수가 좀 함수치고는 좀 시큰둥하지만은 1이라는 함수면은 1에다 exponential 마이너스 st 요거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 s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s가 여기 이렇게 내려오고 exponential st를 0하고 무한대에서 값을 비교를 빼는 건데 무한대에서의 값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0에서의 값은 0에서 exponential 0은 1이 되고 그래서 여기 무한대 0 S분의 1에서 정리를 하면 S분의 1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가령 상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이다. 물론 우리 책에 있는 그 라플라스 변환 표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그 36쪽에 보면은 맨 앞에 나와 있죠. 근데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야지 가령 나중에 편리하게 시험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외운다는 게, 이 36, 37쪽에 있는 그 수식을 그냥 눈 감고 달달 외운다 이런 거보다는 문제를 여러 차례 풀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외운다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뭐 오픈북이니까 책 찾아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죠.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t가 0보다 작을 때 t가 0 이전에 대해서는 ft가 아무런 어떤 함수든 간에 사실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0부터 플러스 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0보다 마이너스 쪽에는 함수가 어떤 형태라도 상관없다. 또는 그래서 그 36쪽에 보면은 0 이전에는 그 함수값이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림에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UT라는 게 이제 쭉 붙어 있는데 이 UT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2장에서는 제대로 언급을 안 하고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2장에서 UT를 붙이는 거는 썩 적절한 거는 아니지만 UT는 계산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좀 더 굉장히 상세하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장을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UT는 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7, 나는
36쪽에 맨 위에 ut라고 되어 있는 건 1 곱하기 ut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함수가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t 곱하기 ut죠. 그래서 이거는 ut를 빼고 나면 t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improper integral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 경우는 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속에 플러스 익스포넨셜 속에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되면은 이게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어, 그 라플라스 변환이 무한대가 되니까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경우도 수학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공학적인 문제에서는 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라플라스 변환의 중요한 성질이 선형 변환이다 하는 겁니다. 선형 변환이다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2일 때 S분의 1이면 그 앞에 이제 A라는 숫자가 곱해지면은 가령 이게 3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FT가 3이면은 3의 라플라스 변환 3인데요. 3은 그냥 상수니까 적분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3이 여기 붙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 다시 3이 여기 붙고 이런 식으로 돼서 3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3이면은 3이 없는 2를 라플라스 변환한다. 2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나 3을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느냐. 물론 여기 계산하는 과정에서 뭐 크게 다르진 않죠. 근데 가령 이 테이블 2.1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1일 때 S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3이면은 3배를 해서 S분의 3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게 이제 선형 변환의 그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개를 더한 함수는 각각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에 를 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가령 3 플러스 2t의 라플라스 변환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3하고 요게 1이라는 상수면은 S분의 1이 되죠. 더하기 여기 2가 붙었으니까 2라는 상수, 여기 지금 B가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이 36쪽에 보면 두 번째 있는 거죠. S제곱분의 1.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이블을 만들 때 1하고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만 쓰면은 3 더하기 2T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쉽게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그 선형성에 대한 얘기가 없었더라면은 이 테이블에다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1 더하기 t일 때, 1 더하기 2t일 때, 2 더하기 2t일 때, 온갖 경우를 다 쓰려면은 그거는 이제 뭐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선형 변환이라는 성질이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변화는 선형이라 하는 거. 그다음에 t에 대한 함수를 s에 대한 함수로 바꿔준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 라플라스 변환의 이제 그 중요한 성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좀 마음속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두 가지 경우는 실제 이제 우리 그 다루는 문제에서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점은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선형 변환이라는 점이 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렇구나 네 번째 항목은 그렇구나 하고 알아두면 되겠고
이 선형 변환이다. 그래서 선형 변환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거꾸로 이제 선형 변환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형 변환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테이블 2.2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중에서 이제 또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조금 뭐 이 책에 있는 거랑 정확하게 순서가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와 같이 0이었다가 갑자기 1이 되는 거, 0에서 갑자기 1이 되는 거, 이와 같은 거를 우리가 계단 함수라고 부릅니다. 계단 함수. 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다. t가 0보다 클 때는 1이다. 이와 같은 함수를 우리가 이 책에서 ut라고 u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u라는 그 이름을 특별히 쓴 이유는 이 지금 이와 같은 그러니까 1로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특히 유니트 스텝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단위 계단 함수. 유닛 스텝 펑션에서 거기서 이제 u를 따온 거예요.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게. 자, 여기서 t가 그럼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뭐 t가 0인 경우는 사실은 뭐 여기다 포함시킬 수도 있고 여기다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쪽에 포함시켜도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그 상관이 없어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쪽에다 우리가 0보다 0 또는 플러스인 경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0일 때 딱 1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뭐 10시, 시간에 10시 13분인데 10시 13분에 전기 스위치를 딱 올렸어요. 그러면 10시 13분이라는 그 순간에는 전기가 흐르는 겁니까? 안 흐르는 겁니까? 딱 그 순간. 그러니까 10시 12분에는 전기가 안 흘렀고 10시 14분에는 전기가 흐르는 건데 10시 13분에는 전기가 흐르는 거냐 아닌 거냐 별 상관없죠. 그러니까 가령 난로다. 전기 난로를 켰다. 했을 적에 10시 13분에 전기를 켰건 안 켰건 그러니까 10시 13분에 전기가 흐른다고 생각을 한 건 안 흐른다고 생각을 하건 10시 13분부터 방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뭐 소위 말해서 수학적으로는 정확하지가 않고 어, 요거하고 요거로 쓰는 게 더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큰 별 차이는 안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요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룰 때를 빼고는 뭐 그렇게 다룰 일도 사실은 없어요. 내가 요런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경우를 빼고는 뭐 나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가령 뭐 이와 같이 써도 그거 가지고 뭐 문제에서 특별히 요거를 구별해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뭐 이렇게 써도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텝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0에서 1로 변한다. 1이라는 유니트 단위 값이기 때문에 이제 유니트 스텝 펑션이라고 부르고 이 스텝 펑션을 특히 헤비사이드의 스텝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펠링 때문에 여기 뭐 무겁다고는 헤비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고 사이드라는 말이 연상이 되는데 뭐 무슨 그런 그 무거운 쪽이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게 마침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처음에 요 계단 함수를 제안한 사람의 이름이 헤비사이드라는 이름입니다. 뭐 이 사람의 조상이 뭐 특별히 헤비라는 단어하고 사이드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건 그냥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고 기본적으로는 전기공학자입니다. 전기공학자로 이제 뭐 이온층이니 이런 그 라디오 전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한 사람인데 하여튼 여기 저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ut의 라플라스 변화는 0에서 무한대까지 ut의 exponential 마이너스 st. 근데 이제 0보다 클 적에는 ut가 1이니까 1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이나 같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요거는 여기가 전부 다 1인 거고 ut는 이렇게 해서 팍 올라간 건데 어차피 이쪽 부분만 적분을 할 경우에는 이쪽이 1이었는지 0이었는지가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 no information 정보가 없어도 된다. 이거는 이제 FT에 0보다 작을 적에는 FT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된다. 왜냐면 어차피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또는 뭐든 상관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단함수 또는 상수의 라플라스 변화, 1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이고 어떤 A라는 상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A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접근하기 이제 말하자면 좀 쉬운 것 중에 익스포넨셜 펑션, 익스포넨셜 함수 이와 같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것도 물론 이제 그 0,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거는 상관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클 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 의미가 이제 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8, ft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ft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8는 사실 조금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ft는 요거죠. 지금 띠나게 그러니까 이게 ft이고, exponential 8는 이거죠. 이거. 여기에다가 ut라는 걸 곱했다. ut, 스텝 펑션이라는 것은 t가 0보다 크면은 1이고, 1이니까 그냥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고, t가 0보다 작으면 0이니까 이거가 뭐냐에 상관없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s 더하기 a,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니까 마이너스 s 더하기 at분의 a하고 t.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적분하는 단계에서 요 마이너스 s 더하기 a가 분모로 내려오죠. 분모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돼서 s 더하기 a분의 1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러니까 요게가는 요렇게 되는 거는 요쪽 부분이 0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요 무한대에서 s 더하기 a의 무한대가 0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려면은 s 더하기 a가 양수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양수의 무한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이제 0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s는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된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s가 마이너스 a보다 클 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s는 변수란 말이에요. s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0부터 s도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수인 s도 0부터 무한대까지의 모든 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s가 0부터 무한대까지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값에 대해서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a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양수해야 되죠. a가 양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a가 음수면은 s가 작은 값일 때 이게 여기 음수에다 음수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돼서 이게 t가 무한대가 되면은 여기가 익스포넨셜 속에 플러스 무한대가 돼서 임프로퍼 인테그랄이 되는 겁니다. 임프로퍼 인테그랄이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8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와 같이 내려가는 경우. 익스포넨셜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썼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뭐 특별히 A가 양수다, 뭐 음수다. 워낙 당연하게 양수이기 때문에 A가 양수다 하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램프 펑션 T. 그래서 램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비탈길 뭐 이런 단어, 영어 단어 램프는 저 비탈길 올라가는 그 경사로 이런 의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UT 이와 같이 곱했는데 그래서 이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분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이쪽 거부터 적분하고 이쪽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분 적분을 통해서 적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적분을 해가지고 S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그래서 S 제곱분의 1. 또 사인 함수에 대한 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사인 함수에 대한 적분, 사인 KT. 그래서 사인 KT에 대한 그 라플라스 변화는 사인 함수하고 익스포넨셜 함수 두 개 곱해진 함수의 적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분 적분을 통해서 S제곱 더하기 K제곱분의 K다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응용서 시간에도 해봤겠지만 한 번쯤은 이거 실제로 적분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요 적분에 대해서 요거를 한 번 정도는 유도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요 상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t에 대해서 살펴봤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에 대해서 살펴봤고 사인 kt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가령 여기 t의 n제곱이면 s의 n 플러스 1 그러니까 t가 1이면은 2가 되는 거고 요거는 t의 0제곱에 해당하니까 s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은 1이고 0 팩토리얼도 1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t의 n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조금씩 이제 복잡한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인 kt, 코사인 kt, s제곱 더하기 k제곱분의 s 그래서 코사인 kt 자 그래서 지금 익스포넨셜 at 두 개 경우에는 이제 a가 플러스인 경우에만 이제 가능한 얘기가 되겠고 근데 사인 코사인은 k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죠. 그다음에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사인 하이퍼볼릭은 뭡니까? 사인 하이퍼볼릭은 사인 하이퍼볼릭은 익스포넨셜 kt 플러스 미안합니다.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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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s제곱 빼기 k제곱분의 k, s제곱 빼기 k제곱분의 s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말하자면 좀 주의를 할 게 뭐냐면은 지금 요걸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말이에요. 요걸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그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성에 의해서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고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고 두 개를 따로 한단 말입니다. 두 개를 따로 하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가 돼가지고 임프로퍼 인테그럴 부적절한 적분이 되죠.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와 같은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그 굉장히 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응용 수학 시간에 사실은 다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지금 요 수식에서 보면은 가령 S가 가령 K가 1이면은 여기가 2대 제곱이면 여기가 1이 되죠. S가 1일 때 어떻게 됩니까? S가 1일 때 무한대가 되죠.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와 같은 문제는 이제 그냥 놔두고 이와 같이 적용을 해서 수식을 쭉 다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곱하기 사인, 익스포넨셜 곱하기 코사인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델타 t라고 그리스 문자 델타로 표현을 했고 유닛 임펄스, 임펄스라고 부릅니다. 임펄스. 임펄스는 이제 그 0에서 함수값이 계속 0이다가 t가 0이 아닐 때는 함수값이 0이고 t가 0일 때는 함수의 값은 무한대인데 여기 에어리아 면적이라고 그랬죠. 우리 면적이라는 거는 가령 뭐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거를 이제 면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는 폭은 0인데 값은 무한대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면은 1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 임펄스 함수를 이렇게 쓰는데 요 임펄스 함수에 대한 얘기를 다루어 나간 사람이 폴 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디락이라는 영국 사람인데 이 디락이 뭐 하여튼 뭐 그 우리 보통 말하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들 뭐 안슈타인이나 이런 사람이랑 동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뭐 화공에서 특별히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이렇게 연결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주 썩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하여튼 디락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델타 펑션인데 그래서 이게 수학자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수학적인 함수를 인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디락 델타 펑션은 이런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물에다가 주사기를 이용해서 잉크를 쭉 밀어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잉크 색깔이 순간적으로 파래지죠. 가령 여러분들이 세면대에다가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수돗물을 틀어서 넘쳐 흐르게 그래서 부모님이 보면 뭐 야단도 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세면대에다가 수돗물을 틀어서 계속 일정하게 수돗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파란 잉크를 주사기에 넣어서 이걸 쭉 밀어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세면대에 있는 그 물의 색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물의 색깔이 그냥 뭐 물이니까 색깔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색깔이 없다가 아니, 색깔이 없다가 색깔이 없다가 아, 잉크를 쭉 밀어넣으면은 갑자기 파래질 거예요. 물의 색깔이 파란 잉크로 빨간색으로 하면서 이렇게 빨간 잉크라고 그럽시다. 갑자기 새빨개졌다가 물이 계속 흐르니까 빨간색이 점점 약해지겠죠.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빨개지느냐 이게 얼마나 빨갛게 되느냐 옅게 빨갛냐 아주 짙게 빨갛냐 하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잉크의 양에 따라서 빨개지는 양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가령 내가 이걸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을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 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럼 잉크를 주입하는 함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잉크가 주입되는 양에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건가? 가령 이렇게 시간이 이 시간에 대해서 내가 이제 0이라고 그럴 때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이거 저 곡선의 모양 그럼 이 곡선의 모양은 뭘까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복잡하다. 이렇다고 표현을 하자. 일정한 양이 들어간다. 그 표현을 하자.
그러면 내가 잉크를 집어넣는 시간을 얼마라고 봐야 될까요? 1초, 뭐 0.1초, 0.3초? 이게 가령 우리 실험의 주제라고 칩시다. 그래서 실험조가 있어요. 한 학생은 주사기를 쫙 밀어넣고, 옆에 학생은 이제 시계를 보고 시간을 잽니다. 요새 무슨 뭐죠?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는 1000분의 1초 단위까지 측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시간을 측정을 한다. 이거 시간 측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시간이 0.1초가 됐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것만큼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의심의 여지가 없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서 조금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령 이렇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만큼 잉크를 넣었어요. 요만큼 잉크를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 잉크를 2배로 많이 넣자. 2배를 많이 넣자 하면은 시간이 2배가 돼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주사기를 좀 더 세게 쫙 밀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같은 시간만큼, 요거랑 같은 시간만큼 밀어 넣으면은 이 양은 2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펄스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 우리가 펄스 인풋이라고 불러요. 펄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 펄스 인풋 경우에 들어간 잉크의 양은, 요 플로우 레이트, 이게 이제 유량이 되겠죠. 유량에다가 시간 적분한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은, 가령 이런 식의 좀 더 복잡한, 좀 더 현실적이지만, 현실적이 되면 또 모양이 복잡하겠죠. 이런 어떤 곡선의 형태로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적분을 하면은 들어간 잉크의 양이 표현이 되는 건데, 가령 요거를 여기가 1초 동안에 집어넣었다. 0.5초 동안에 집어넣었다. 뭐 0.2초 동안에 집어넣었다. 0.2초 동안에 집어넣으면은 훨씬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양은 훨씬 늘어나겠죠. 근데 짧은 시간에 세게 넣거나 좀 더 긴 시간에 좀 덜 세게 넣거나 하여튼 그 주사기 하나 속에 있는 양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분이나 적분한 결과는 같은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상상 속에서 시간을 뭐 1초, 0.1초,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1억분의 1초, 1억분의 1초면 들어가는 유량은 뭐 1억 배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양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개념으로 적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어리어라는 건 결국 이제 적분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이 디락 델타 펑션이라는 거, 유니트 임펄스 펑션이라는 걸 그러니까는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유닛 임펄스 펑션의 성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닛 임펄스 펑션의 성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 그 값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적분에 대한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고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이건 이제 3회, 4에 다룰 건데, 뭐 지금 여기에서 조금 한번 미리 언급을 하고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단 함수라는 게 있어요. 계단 함수. 계단 함수가 있는데, 그 계단 함수가 여기 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함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가령 어떠한 t0라는 시간에서 t0까지 0이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와 같이 올라가는 계단 함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일단은 이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함수에다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곱한 게 되는데,
0부터 t0까지는 요 값이 0이란 말이에요. 요 값이 0이기 때문에 0부터 적분하는 거나 t0부터 적분하는 거나 같은 결과를 내줍니다. t0부터 접근하는 거는 같은 결과를 내주고 그래서 t0부터면은 t0 여기에서 0부터 무한대까지면 u의 값이 함수의 값이 0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어서 이렇게 썼는데 이걸 t0부터 그러니까 0부터 t0까지는 이게 0이니까 그거는 적분해서 빼고 t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다 그러면은 이게 1이니까 뭐 더 이와 같이 간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고 아까는 여기가 0이었는데 t0가 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결과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t0 나누기 s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이제 우리 그 라플라스 변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ft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ft라는 함수죠. f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t0만큼 옆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가 있다고 생각. 이와 같은 함수는 그래서 ft 빼기 t0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함수는 뭐 성질 중에 하나가 t가 0일 때 요게 0이 되는 거죠. t가 0일 때 0이 되는데 요 함수는 t가 t0일 때 전체적으로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게 이제 옆으로 그러니까는 t0만큼 이제 오른쪽으로 밀린 함수인데 이거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연결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마이너스 st인데 t 빼기 t0를 우리가 P라고 부르면은 요 dt는 dp, 요거 t0는 상수니까 dp는 dt가 되죠. 그래서 여기 dp라고 쓸 수 있고 f 여기 t 빼기 t0 대신에 p라고 썼고 여기 dp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t는 뭐가 되냐면 t는 p 더하기 t0가 되죠. t는 p 더하기 t0가 되고 적분 구간은 P가 0이라는 것은 P가 마이너스 T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한대는 T가 무한대면 P도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적분이 마이너스 T0부터 무한대까지 요게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인데 요거를 이제 P를 이용해서 다시 쓰면 요와 같이 됩니다. 요와 같이 되는데 F라는 함수가 T가 0보다 작을 때 또는 P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기 때문에 0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이 마이너스 t0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으로 바뀌었지만 이거는 실상은 마이너스 t0부터 0까지는 요게 0이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s하고 t0 곱한 거는 p에 대해서는 상수이기 때문에 요만큼 빠져나온 거죠. 요만큼 빠져나와서 요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t0 곱하기 요 모양인데 요거는 어,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 정의를 해서 단지 t를 p로 바꿨었기 때문에 요거는 t라고 쓴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적분 요게 fs가 되는 거죠. fs가 돼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함수를 우리가 ft를 이용해서 이제 이와 같이 이와 되는데 요 모양 요 모양을 우리가 GT라고 부릅시다. FT 빼기 T0는 GT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요 함수에다가 계산 함수를 곱한 거나 같다 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어떻게 이런 모양이 될지가 이게 이와 같은 모양이 설사 이와 같은 모양이더라도 지금 여기에다가 UT를 곱하면은 U의 T 빼기 T제로 곱하면 이쪽은 뭐가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0이 되는 거고 이 이후에만 요 모양 그대로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GT가 FT 빼기 T0의
계단 함수 t 빼기 t0를 곱한 거는 이와 같은 라플라스 변환으로 쓸 수 있다. 그게 translation of function, 그러니까 함수의 이동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fs일 때 이거를 이와 같이 평행 이동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평행 이동한 만큼 요게 붙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잠시 출석 확인하고 강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하여튼 그 2장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기본적인 얘기라고 3장에서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장에서 이 UT라는 계산함수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산함수에 대한 부분은 2장에서 조금 땡겨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의 이동, 이제 그와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UT를 이용을 하고 UT로부터 이 펄스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펄스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펄스 함수로부터 임펄스 함수, 그는 이 37쪽에 있는 그 단위 임펄스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 테이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이랑 지금 조금 순서를 바꿔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펄스 함수다. 임펄스 말고 펄스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펄스 함수 중에서 특히 이제 유니트 펄스 함수라고 부르는 거, 단위 펄스 함수, 단위 펄스 함수라는 거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단위 펄스 함수라는 건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에요. 그 다음에 t가 0하고 h 사이, t가 0하고 h 사이에는 함수의 값이 h분의 1입니다. h분의 1이고 그 다음에 t가 h보다 커지면은 h보다 커지면은 다시 0이 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아직까지 이거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뭐 이거나 이거나 별 차이 없는 거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생겼는데 이 함수는 두 개의 함수로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함수로 분해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와 같이 생깁니다. 계단 함수죠.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계단 함수인데 높이가 h분의 1인 거, 세기가 h분의 1인 거.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이고 두 번째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h분의 1, 마이너스 1 나누기 h.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h. 그러니까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h분의 1에 t 마이너스 h에서 계단이 생겼다. 이렇게 내려간 건데. 그러니까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에다 요거를 더하면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까만 붉은 선으로 표시된 함수 모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붉은 선으로 표시면 함수의 모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함수, 요 밑에 있는 면적, 요 밑에 있는 면적을 적분하면은
어떠한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밑에 있는 면적을 적분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0이고 여기에서는 0이기 때문에 적분의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0, 플러스 무한대 쪽이 h까지로 바뀌는 거고 그 구간 내에서는 h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이게 상수니까 t가 되고 t가 h일 때, t가 0일 때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폭이 h이고 높이가 h분의 1인 그와 같은 함수를 적분하면은 그 면적은 1이 되기 때문에 그런 1이라는 게 유니트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펄스는 이와 같이 생긴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봅시다. 라플라스 변환은 물론 여기에다가 다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곱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u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그 다음에 이게 어떠한 그 시간이 밀렸을 때 라플라스 변환을 다 했으니까 그 선형성에 의해서 h분의 1하고 s분의 1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모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s 뭐 같은 결과를 얻고 아니면 이거 직접 뭐 라플라스 변환을 해도 요거는 그 대강 중요한 단계만 썼는데 좀 더 상세한 단계는 여러분들이 수식을 직접 써서 유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펄스 펑션을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펄스 펑션을 이와 같이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임펄스 함수는 그래서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함수의 어떤 극한적인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극한적인 경우. h가 0으로 가는 극한.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h가 0으로 가면은 요 0이 아닌 구간의 폭이 여기 0 근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함수의 값은 0분의 1 형태, 무한대가 되는 거죠. 마침 무한대가 뭐 하나의 값이나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개념적으로 이제 그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락 델타 펑션 또는 유니트 임펄스 함수는 앞에서 정의했던 ft가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함수의 값은 t가 0이 아니면 무조건 0이고 t가 0일 때는 무한대가 된다. 그 다음에 디락 델타 펑션의 적분, 그러니까 에어리아 적분은 요 적분에 h가 0으로 갈 때가 되겠습니다. h가 0으로 가면 요것 1로 접근하면서 0분의 0의 꼴이 되죠. 0분의 0의 꼴이 되고 이 극한값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거 구하는 건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구하면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게 h가 0으로 갈 때 요 값이 1이 된다는 거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로피탈의 정리라고 부르는 거죠. 로피탈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요거 지금 라플라스 변환이 한다. 지금 그냥 에어리아는 여기 마침 1이기 때문에 h가 여기 0으로 수렴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면적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요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죠. 좀 헷갈렸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또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닛 임펄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1이다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펄스 함수까지 살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수식에 대한 그 단계 접근은 직접 상세히 한번 해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다음 수업 전에라도 뭐 메일이나 여러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을 해도 좋고 물어봐도 좋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임펄스 함수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말하자면 뭐 거의 반복이 될 겁니다. 어찌됐거나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오늘 1시간 강의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